퇴직하고 나면 정말 낯선 기분이 듭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누구누구 과장님, 부장님 하고 불리며 살다가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작아진 것 같아 허무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유로워서 설레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돈으로, 소비로 혹은 투자 능력으로 증명하고 싶어지는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퇴직하고 나니까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질 않아.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멋진 차를 사거나 명품 옷을 입고 모임에 나가서 아직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소비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소비로 정체성을 만들던 버릇을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그리고 퇴직 이후에 찾아오는 돈 빌려달라는 사람과 투자 권유하는 사람의 덫을 어떻게 피할지에 대해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퇴직을 하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을까요? 형님, 이제 좀 여유 생기셨죠? 그 돈 놀리면 뭐합니까? 투자하셔야죠. 우리 믿고 조금만 빌려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이렇게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은퇴자들은 한 방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심리와 주변 평판을 지키고 싶어 하는 허영심을 동시에 자극당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후반에 35년 다닌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5억 정도를 손에 쥐게 됐어요. 자식 교육도 어느 정도 마쳤고 부채도 없으니 정말로 노후가 보장됐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 요즘 은행 이자도 쥐꼬리만 한데 이거 그냥 묵히실 겁니까? 저랑 같이 투자하시면 10%는 거뜬합니다. 다들 하고 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모임에서 자꾸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친구들이 나도 했다며 자랑하니까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2억을 투자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원금이 사라졌어요. 그 후로 우울증이 오고 가족과의 관계도 삐걱거렸습니다. 사람 좋은 인상이었기에 더더욱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여러 번 받았고 거절을 못하다가 또 손해를 봤어요. 결국 5억으로 시작한 노후 자금이 3억도 채 안 남게 됐는데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주고 나니 월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그때 내 허영심만 내려놨어도 됐는데 하고 술자리에서 한숨을 쉬더군요. 정말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60세가 되자마자 회사를 나온 한 지인은 나는 절대 투자 안 해 하고 다짐했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았어요. 예전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자문 컨설팅을 시간제로 해주고 글도 쓰고 강연도 나가며 조금씩 돈을 벌었습니다. 퇴직금 3억은 그대로 안전하게 나눠서 예금과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으로 쪼개놨습니다. 생활비는 자문료와 연금으로 해결하고 특별한 소비도 줄였습니다. 차도 소형차로 바꾸고 해외여행 대신 근교 여행을 즐겼죠. 그런데 이분이 더 부자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여유롭고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분은 나는 돈이 나를 증명하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시간을 증명하게 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소비로 정체성을 만들지 않는 삶의 진짜 멋이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연입니다. 퇴직하고 1년쯤 지나면 정말 외롭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다 돈 얘기하고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어디 투자했다더라, 그런 얘기뿐이에요. 한 어르신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옛날 친구들이 전화를 해. 좋은 투자 있다며 밥 사주면서 달래고 꼬드겨. 내가 현금 있는 걸 다 알잖아. 근데 다 거절했어. 밥은 얻어먹고 말았지. 왜 그러셨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퇴직하면 호구되기 딱 좋아. 이분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
투자하라는 사람을 멀리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걸 보여줬어요. 결국 퇴직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의 원천을 바꾸는 겁니다. 회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니 허전하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걸 돈으로, 소비로, 투자 수익으로 증명하려 하면 금세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에서 자존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호함이에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못 도와준다고, 투자 권유하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다고. 그 한마디를 못해서 인생이 꼬이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이제는 소비로 정체성을 만들던 습관을 버리고 돈으로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독립이고 진짜 자유예요.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퇴직 이후의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돈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탁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함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평생의 안전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 허영과 허세는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 남 보여주려고 쓰지 말고, 남에게 빌려주려 애쓰지 말고, 오로지 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씁시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 멋진 퇴직자의 자세 아닐까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저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요. 앞에서 공감 위주의 이야기와 사례들을 나눴다면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좀 더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퇴직 후의 돈 관리는 단순히 안 쓰자나 아끼자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칙은 내 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심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계획이 없으면 금방 감정적으로 쓰거나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먼저 소비로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기 위한 실전 팁을 이야기해 볼까요? 퇴직 후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소비 패턴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평생 입었던 옷, 타던 차, 살던 집, 먹던 음식, 이런 것들이 내 신분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걸 한 번에 바꾸라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내려놓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점검해보고 이렇게 나눠보세요. 반드시 필요한 거생존 비용, 주거비, 식비, 건강보험료, 교통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가성비, 취미비용, 취미생활, 소소한 외식, 보여주기 위한 거터형 비용, 고급 의류, 고급차 유지비, 과도한 경조사비. 여기서 마지막 보여주기 위한 것을 줄여야 합니다. 제 경험상 상담할 때 보면 이 허용 비용만 줄여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돈 1년이면 360만 1200만 원이에요. 그냥 허공으로 사라질 돈을 내 노후를 위해 쓸 수 있게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돈 빌려달라는 사람을 거절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연습해 두는 겁니다. 퇴직하고 돈이 한 번에 목돈으로 나오면 주변이 다 알아챕니다. 은행에서도 권유하고 친척, 친구들도 권유합니다. 내 사정 좀 알아줘, 잠깐만 빌려줘. 이럴 때 미리 준비해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나 이제 전기소득이 끊겨서 내 생활비도 계획 세워서 쓰고 있어. 미안하지만 못 빌려줘. 이 말을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머뭇거리면 무조건 당합니다. 아주 친근한 표정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요령입니다. 이건 결코 차가운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세 번째는 투자 권유를 거절하는 법입니다. 이건 훨씬 교묘해요. 형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자율이 은행보다 훨씬 좋잖아요. 다른 분들은 벌써 다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뇌가 자동으로 불안해집니다. 나만 바보 되면 어떡하지? 놓치면 후회하나? 이 불안을 이용하는 게 사기꾼의 기본 전략이에요. 그러니 대응법도 명확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하세요. 내 돈으로는 안 해요. 내 원칙은 노후 자금은 안전 자산에만 둬요. 미안하지만 관심 없어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만나서 심지어 가족이 권할 때도요. 가장 흔한 피해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투자 권유 받아서 잃는 경우거든요.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금융사기 피해 금액이 매년 1조 원을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지인 권유를 통한 투자, 사기예요. 이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돈 관리의 원칙을 세워서 눈에 보이게 적어두는 겁니다. 추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목적별로 나누세요. 생활비 필수 연금 현금성 자산에서 매월 일정액 자동이체, 비상금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경조사 별도의 CMA나 통장에 612개월 생활비 정도, 여유 자금치 및 여행 소액만 편성, 투자금 있다면 노후 자금의 10% 이내 반드시 공부하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해두면 투자 사기에 속으려 해도 투자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노후 자금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특히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두면 갑자기 돈 빌려달라는 부탁에도 비상금은 가족이랑 상의해야 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분리해두면 거절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로 매달 생활비를 나눠서 받도록 하면 한 달치 이상을 함부로 뺏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가 소비로 정체성을 만들던 이유는 결국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그 욕구가 더 커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나 투자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새로운 소속감과 역할을 찾는 겁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재능 기부, 소일거리 일자리 등에서 나를 증명해 보세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을 나누는 데서 오는 존중과 성취감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이게 돈을 덜 쓰게 하고 사기에도 덜 휘말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방어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계획을 혼자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관리하면 비밀스러워지고 감정적 결정이 늘어납니다. 가족과 돈 이야기를 터놓으면 서로가 견제도 해주고 사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사기 방지책 중 하나가 투자 권유 받으면 가족과 상의하기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피해를 90% 줄일 수 있어요. 퇴직 후 돈 관리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심리전이고 인간관계 관리입니다. 내 돈을 지킨다는 건 내 노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도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그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퇴직 후에는 소비로 나를 증명하지 말고 투자로 한 방을 노리지 말고 부탁을 거절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만 지켜도 훨씬 더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